최혜병 특검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될 거예요. 돼요? 돼요. 아,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민주당더러 그럼 정 급하면 당신들이 제3자 추천안으로 써서 내든가 뭐 거의 이런 분위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해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스텝을 맞추려고 하지만은 네. 한동훈 대표가 누구보다도 예. 국민 편에 서겠다. 예. 국민 눈높이. 민심을 존중해가지고 당 대표가 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의료 대란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신입생 뽑지 말고 원천 무효하자 하는 것도 던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생중계하자. 네. 무슨 뭐 월드컵 4강전 중계입니까? 또 뭐 그건 접었습니다 본인. 민주당에서 급하니까 내라. 대법원 그런 것은 자기 체면 치레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한동훈은 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동훈 대표는 길을 민심을 가지고 가야죠. 아, 민심을. 민심.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갈팡질팡하니까 아직 감이 익지 않았어요. 정치에 감이 익지 않았다. 감나무 감. 땡감으로 떨어질 확률이 많아지니까 한동훈 대표 한 달을 언론에서도 국민에서도 굉장히 인색하게 나쁘게 표현하잖아요. 트리플 악재라고 합니다. 글쎄요. 대표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다 떨어졌다.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민심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윤석열, 김건희 두 분 보고 정치를 하면은 망한다. 그러니까 저는 민심이 받쳐주는 최상병 특검이나 대표회담은 된다. 토를 자꾸 털면은 또 다시 한동훈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민심과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30일 날 대통령과의 만찬이 있지 않습니까? 독대를 하겠냐 안 하겠냐 이게 주요한 쟁점인데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하고 독대를 해서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습니까? 아니면 무시당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하겠죠. 아, 독대한다. 제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식사 전에 하든지 식사 후에 하든지 잠깐 하겠죠. 그래서 잠깐. 부색을 맞추려고 할 거예요. 아, 윤 대통령. 또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를 좀 달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또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과 독대 못하고 나오면은 당 내에서 친윤 세력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리라고 보지만은 어떠한 것도 그렇게 최상병 특검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료 대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는 받지 않을 것이다. 아, 윤 대통령의 지시는 받지 않을 것이다. 근데 지금 중요한 현안이 최혜병 특검법, 그다음에 25만 원 지원법, 그다음에 금투세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의제로 폐지 문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서 최근에 대통령실 저희가 뭐 주변 취재를 해보면 민생으로 나아가자라는 생각은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의 기조가 지난 총선이 민생 때문에 망했다. 대파 875원. 그게 굉장히 컸고 또 하나는 그 25만 원 지원만 했었어도 정부가 돈을 푸는 것이어서 선거에 유리했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졌다. 이제 이런 내부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생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기자들 아니 사이에서 대통령은 허락하지 않죠. 언제 한동훈 대표가 최혜병 특검 제3자 특검으로 하자 하는 것은 대통령 결재받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민심을 보고 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밀어갈 힘이 있냐. 용산의 벽, 국민의힘 내부의 벽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있냐. 이 의구심이 있는 건데요. 그것이 한동훈의 리더십이죠. 아. 돌파하지 못하면은 땡감으로 떨어진다니까요. 읽지 않았어요. 한동훈 최혜병 특검법 돌파 못하면 땡감으로 떨어진다. 그렇죠. 못 잊고 떨어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자꾸 비난보다는 민심과 함께 가서 성공한 여당 대표가 되고 대통령 후보의 길로 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네, 네. 죽어라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한동훈, 네.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서 협치의 물꼬를 터라. 다 합의하려고 하지 말고 구동존이 네. 선의훈안 이 정신을 살리면은 그리고 또 만나서 해결해서 협치가 여야 간에 문제가 잘 되면 네. 윤석열 대통령은 자동적으로 정치 시장에서 격리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된다. 그 길로 가야 된다. 윤 대통령을 정치 시장에서 제외하고 한동훈 대표 격리시켜야 돼. 격리. 아 근데 격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권세를 누리고 계시는데. 천만의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레임덕으로 예. 그가 독자적으로 할 아무런 방법도 없어요. 네. 툴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되면은 200명 넘어요. 네. 이걸 잘 알아셔야 된다 이거죠. 보세요. 간호법도 그러니까요. 통과. 급해 맞으니까 원포인트라도 하자.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사 대란, 의료 대란 이것도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돼요. 풀어야 돼요. 네. 갑자기 제가 재채기가 나와가지고. 아 요즘 뭐 재채기 많이 그렇습니다. 나와요. 예. 하여간 그 오늘도 거의 시리아 방송 대국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40분이 됐기 때문에 또 이제 가셔야 돼서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법사위에서 결산 관계하고 또 현안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발. 네.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정신 차려서 돌아오셔야지. 그렇게 막 나가면은 임기 끝나도 감옥 가십니다. 임기 끝나도 감옥 간다.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정치를 살려서 윤석열, 김건희 두 분도 행복하고 이재명 내외도 조국 내외도 풀어가는 그런 정치를 하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석 물가 잡으세요. 추석 물가 잡으세요. 알겠습니다.